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환자분 검사 여러 가지 해봤는데 환자분 일단 진단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진행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중등도의 만성치주염이라고 하는 진단명인데 이제 그 말은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풍치 이런 거고 그 만성이라고 하는 말은 환자분께서 갑자기 질병에 이완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질병에 이완된 것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잇몸을 찔러보는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피도 많이 나고 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는 기본적으로 머리하고 뿌리가 있는데 그 옆에 뼈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덮고 있는 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잇몸이에요. 근데 그 잇몸 사이에 이제 계속 음식물이 쌓이고 그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못하면 그것들이 이제 점점 돌처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뼈를 놓이게 돼서 잇몸이 계속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만성치주염이라고 하는 게 단계가 3단계로 나누는데 환자분은 중간 정도의 단계이신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임신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6개월째. 네, 지금 6개월이면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임신을 하셨다고 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몸에도 변화가 생긴 것처럼 입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심하다면 가만히 있을 때도 피가 날 수 있고 칫솔질을 할 때도 피가 날 수 있는데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임신 때문만으로 그 질병이 생긴 건 아니지만 임신 때문에 더 그 질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칫솔질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강 보조용품 치과 칫솔을 꼭 이제 이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까지 꼭 잘 넣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치태 그걸 잘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치료는 첫 번째로는 입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돌처럼 생긴 그것들을 제거하는 수식을 할 거고요.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난 후부터 이제 마취를 하고 여기 이 부분을 이 뿌리 쪽에 있는 그런 염증 조직이나 치석도 같이 제거하는 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치과의사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환자분 성함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예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도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 검사를 하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계획한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환자분? 네. 일단 환자분이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제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사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환자분이 임신하신 지 6개월이 되셨잖아요. 네.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몸의 전체 호르몬의 변화가 오니까 몸에서도 이제 변화가 오는 것처럼 입안도 사실 몸이니까 입안에서도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임산부가 제일 많이 호소하는 입안에서의 이제 증상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게 하나의 요인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임신하신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잇몸 찔러보는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세균 덩어리라고 보여드린 게 있었죠. 네. 네, 그 세균 덩어리가 이제 입안에 있으면, 이제 입안은 이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리고 옆에 뼈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덮고 있는 잇몸 살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이는 잇몸이에요. 근데 그 세균 덩어리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뼈가 계속 가라앉게 돼서 이제 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나중에 오게 되거든요. 그 질환을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건 풍치라고 합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이제 치주염이 있으시고 발치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단계의 질병이시거든요. 특히 제가 잇몸을 찔러보는 검사를 할 때도 이제 뭐 깊이도 재고 뭐 피가 나오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데 환자분께서는 잇몸도 전체적으로 부어 있으시고 피도 났었어요. 근데 피가 난다는 것이 그런 염증 반응이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임신도 하셨고 또 그리고 구강 위생 상태도 사실 조금 이제 그렇게 청결하시지 않은 편이셔서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번에는 검사를 한 것 중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염도 있으시고 잇몸도 임신도 하셔서 잇몸 그래서 구강 위생을 좀 더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칫솔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칫솔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든 치아가 빠짐없이 그리고 입술 쪽, 볼 쪽, 그리고 위턱이라고 하면 입천장 쪽, 아래턱이라고 하면 혀 쪽, 그리고 씹는 쪽까지 이 모든 면을 골고루 잘 닦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잇몸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나신다 하셨으니까 잇몸에 크게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드러운 칫솔물을 쓰시는 게 좋고 위생관리가 조금지가 안 되신 편이시니까 작은 칫솔물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으신 지 2년이 됐다고 하셨고 그전에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아, 네. 스케일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균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술식인데 스케일링도 요즘은 보험이 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조용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조용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네, 보조용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께는 이제 이와 이 사이에 그런 부분, 세균 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치간 칫솔을 추천드리거든요. 치간 칫솔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조그만하게 생긴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치간 칫솔은 조그만하게 생긴 이제 이와 이 사이를 닦는 칫솔인데요. 칫솔이지만 치약은 따로 필요는 없고 물만 묻혀서 이와 이 사이에 꼼꼼하게 이제 똑같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칫솔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꼼꼼히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을 것. 세 번째로는 이제 구강 보조 용품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스케일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 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만 받고 진료는 끝이 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는 또 제가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계획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환자분이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제 임산부인데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가 제일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임산부지만 지금 6개월이 되셨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치과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계획한 치료가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취를 하고 각 그 부분을 나눠서 이제 잇몸 아래에도 있는 그런 그 세균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그런 술식을 행하려고 했거든요. 그 술식 두 개를 행할 때에도 임산부여도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계획한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걱정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